5살에 내가 되어봐. 흑인이고 엘라베마에 가족이 있어. 가족은 농사를 짓고 헌츠빌에 큰 땅을 가지고 있어. 삼촌은 큰 집과 사냥이나 캠핑을 위해 숲에 세워둔 트레일러도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어. 남부 출신인 사촌들이 그 숲으로 가서 캠핑을 하자고 해. 걔들은 내가 시카고 출신 도시애인 거 가지고 엄청나게 놀려대고 있었어. 음식을 모아 돼지 한 마리와 닭 몇 마리를 죽이고 며칠 동안 캠핑할 필수품도 챙겨가. 캠프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분명하게 느껴져.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공기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 이상한 냄새가 느껴져. 약간 오존 냄새 비슷하게 말이야. 우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짐을 푼 다음 작은 개울로 내려가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해. 갑자기 나이든 백인 남자 한 명과 백인 10대 한 명이 수풀에서 나와. 그는 팔 안쪽에 산탄총을 끼고 있었고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런 숲속 깊숙한 곳에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 나는 우리 삼촌에 대해 얘기하고 캠핑하러 나왔다고 얘기해. 그 사람은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 그가 숲에 큰 동물이 있었다며 조심하고 서로 붙어있으라고 이야기해. 내 또래인 그의 아들이 자기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놀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그가 그러라고 말해. 이야기도 꽤 길고 이 형식은 글쓰기도 힘들어서 그린 텍스트로 쓰는 건 여기까지 할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하게 돼. 거기서 나랑 같이 놀았던 애들은 아까 말한 백인 남자의 테너, 내 사촌 5명, 그리고 사촌들의 친구 4명이었어. 총 여자아이 5명과 남자아이 6명이었지. 우리는 모두 15살에서 17살 정도였고 우린 낮 시간을 전부 노는 데 보냈어. 그러다 우리는 캠프로 돌아와 캠프파이어에 쓸 물건을 꺼내. 캠핑용 트레일러 2대 모두 간이 주방이 딸려 있었지만 테너는 자기 가족 땅이 우리 삼촌 땅과 맞닿아 있다면서 자기네 집으로 달려가 아빠에게 우리와 함께 캠핑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 했어. 내 사촌 루스터는 곧 어두워질 테니 같이 가겠다고 말했고 여자애들 중 한 명도 따라가겠다고 했어. 7시쯤 되었고 꽤 어두워지기 시작해. 걔들은 손전등을 들고 테너네 땅 쪽으로 향하고 날 포함한 나머지 애들은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어. 스모어를 만들고 술을 마시고 여자애들한테 키스도 하면서 말이야. 30분인가 40분쯤 지났을 때 다시 오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피워놓은 모닥불 냄새 미로도 느낄 수가 있었어. 코피가 났다가 멈춘 직후처럼 정말 역겹고 구리틱한 냄새였어. 정확히 마른 피냄새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만큼 금속성의 냄새였어. 목구멍 뒤쪽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냄새 말이야. 즉시 우리는 도중에 전기 고장이나 누군가 전기 스토브 끄는 걸 깜빡했거나 그런 건 줄 알았어. 트레일러를 수색했을 때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그때 갑자기 우린 사람들이 길을 따라 우리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어. 루스터, 테너, 그리고 여자애가 캠프 장터로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거리며 심지어 달리는 걸 멈추지도 않아서 모두 트레일러에 들이박았어. 캠프파이어가 있던 바로 옆에 말이야. 우린 거기서 나와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왔고 걔들도 결국 진정하긴 했는데 심지어 루스터조차도 아주 펑펑 울고 있었지. 그러는 동안 불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서 다른 사촌들이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나가서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창고에서 발전기를 꺼내오려고 했는데 테너가 말하는 거야. 가면 안 돼. 문 잠궈. 아무도 밖에 나가면 안 돼. 테너도 울고 있었는데 눈이 충혈되고 부어있었고 바지도 엄청 더러웠어. 거기에 이어 테너는 자기들이 자기네 집에 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캠핑은 가도 좋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냥용 소총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다고 이야기해. 듣자 하니 테너는 며칠 전에 마당에서 무언가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해. 돼지 한 마리가 갈갈이 찢겨져 반쯤 먹혀 있었다는 거야. 테너네 가족은 그냥 퓨마나 코요테가 한 짓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 걔네들은 보통 살아있는 동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테너는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자기 아빠에게 코요테는 사람을 피하니까 소총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말한 다음 걔네들은 우리가 캠핑하던 곳을 향해서 걸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 루스터는 울음을 그치고 떠는 걸 멈췄어. 같이 갔었던 여자애는 이미 울음을 그쳤지만
이제는 그냥 창밖을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지. 루스터가 말하길 캠프 쪽을 향해 숲의 절반쯤 들어갔을 때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 그때쯤엔 이미 거의 칠흑같이 어두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여자애가 오솔길 바로 옆 덤불에서 뭔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모두가 그곳에 손전등을 비추자 숲속 작게 움푹 들어간 곳에 누군가 서 있었던 거야. 루스터가 말하길 자기들은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며 따졌다고 해. 그리고 덧붙이길 바로 그때 그 남자가 자신들을 등지고 서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걔네는 계속 걸어갔고 그러다 역겨운 구리와 오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걔들이 말하길 반대편 숲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도 웬 남자가 하나 서 있더래. 뒤를 돈 채 걔들이 있던 오솔길에 살짝 더 가까이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파워워킹을 시작했고 테너는 계속해서 젠장 그 총을 챙겼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다고 해. 걔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냄새가 여전히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 심지어 트레일러 아닌데도 말이야. 걷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자 숲 양쪽에서 낮게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 트레일러로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여자애가 말하길 자기가 옆으로 불빛을 비추자 무언가가 숲속에서 획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야. 중얼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캠프파이어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일 때쯤에 약 40m 뒤 숲에서 무언가가 길 위로 튀어나오자 걔들은 그냥 트레일러를 향해서 최대한 빠르게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고 해. 아무튼 그래서 이때쯤 우리는 이 숲속에서 어떤 시골 촌놈이나 뭐 그런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다른 사촌 주니어가 지네 학교의 원주민 아이가 자기에게 고트맨인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적이 있다며 말하기 시작했어. 우린 당장 그에게 닥치라고 했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주니어는 계속해서 그것이 뭔 병신같은 염소인간이며 우리가 그의 숲에 있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늘어놓았어. 당시에는 고트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1년 전에 메노민이 인디안 부족 출신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어쩌다 걔한테 고트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어. 요약하자면 고트맨이란 기본적으로 염소 머리를 가진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모습을 바꾸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사람들을 겁주고 다닌다고 해. 또한 웬디고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운을 불러오고 만약 실제로 본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 알아둬야 할 게 16살에 난 이걸 몰랐었어. 아무튼 그래서 내 사촌은 계속 고트맨이 들어와서 우릴 잡아갈 거야 라고 말해. 여자애들은 다 겁에 질렸고 사촌들과 나는 이게 시골 촌놈들인지 짐승들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어. 그리고 갑자기 냄새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오늘날까지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어. 알다시피 냄새는 보통 사라지거나 약해지지만 그 냄새는 갑자기 없어져 버렸지. 1시간쯤 지나 9시나 10시쯤 됐을 때 무서움이 좀 가신 우린 밖으로 나가 다시 불을 피웠어. 그냥 어떤 개자식들이 우릴 괴롭히려 하는 거라 생각해서 집에는 가지 않았어. 집에 가면 숲속으로 쫓아온다든가 뭐 그런 짓거리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날 밤엔 별다른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룻밤 더 묵었는데 그날 밤도 대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새벽 1시쯤 우리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유령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뭔가 무서운 이야기를 막 끝내려던 찰나 정확히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냄새가 다시 돌아왔어. 냄새가 어찌나 심하던지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말 그대로 톡까지 하기 시작했어.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공기가 얼마나 축축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건 옳지 않다고 그냥 떠났어야 했다고 말했고 우리 모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서성거렸어. 그 사촌은 계속 고트맨이라고 떠들어대고 다른 사촌인 루스터는 그놈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 나는 그러는 내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결국 한동안 그 안에 앉아있게 됐어. 냄새는 여전히 강했고 우린 겁에 질려 캠핑 트레일러 안에 웅크리고 있었지. 아무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국 모두를 위해 내가 소세지를 굽게 되었어. 내기가 한 팩인 그런 종류였고
총 3팩을 요리했어. 스토브에 구워서 모두에게 핫도그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 내 몫의 핫도그를 가져갔지. 잠시 후 사촌 한 명이 일어나더니 소세지를 하나 더 가져오려고 냄비로 향했어. 그러면서 걔가 남들 다 하나씩 먹는데 나 혼자 소세지를 2개나 먹는다고 불평해대는 거야. 그래서 난 걔를 멍청한 놈 보듯이 쳐다보고 소세지는 총 12개니까 각자 하나씩 나눠준 거라고, 더 먹고 싶으면 네가 새로 한 팩 가서 구워 먹으라고 했지. 그리고 바로 그때 루스터와 테너랑 같이 나갔던 여자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제발 내보내줘 라면서 말이야. 그 여자애는 울면서 벌벌 떨고 있었고 그때 그 일어나 있던 사촌은 뭐가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 나랑 그 사촌 둘 다 방을 휙 둘러봤고 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 나는 트레일러에서 뛰쳐나왔고 그 여자애도 우리와 함께 뛰쳐나와. 그리고 이내 모두가 달려나오느라 트레일러 문이 트레일러 옆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 사촌 친구 중 한 명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난 머릿수를 세기 시작해. 이제 여긴 11명밖에 없었어. 아니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사촌이 확인해줬어. 트레일러에는 12명이 있었어. 하지만 다들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내내 그 누구도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아까 내가 뭔가 이상하단 걸 알아채기 전까지 말이야.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거야. 그 외에 그냥 노는데 바빠가지고 짜잘한 일엔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잖아. 분명히 트레일러 안에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은 적어도 하루 동안 거기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며 지냈던 거야. 더 심각한 건 그게 누구였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 또는 고트맨과 제대로 교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기 때문이었어. 그 여자애는 계속 신에게 기도를 했고 우리는 모두 밖에 앉아 있었어. 이윽고 우리는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트레일러로 돌아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우린 다시 세어보았고 총 11명이 있었지. 우린 트레일러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하자 그 여자애가 말하길 자기도 그걸 깨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던 순간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강하게 잡고 자기한테 몸을 기울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어. 아무튼 그래서 우린 겁에 질린 채 서로 옹기종기 모여있었는데 난 잠이 들었어. 내가 깨어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애들 절반은 자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짐을 챙기고 있었어.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4명 정도가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머물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장난치는 거라 생각해서 트레일러에 계속 있고 싶어 했지. 난 그냥 숲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 아까 얘기했던 여자의 이름은 키이라였어. 그 고트맨이 만졌다는 걔 말이야. 아무튼 내가 정말로 그게 좋지 않은 무언가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키이라는 또 밤중에 숲에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 그래서 우린 갈라지기로 했어. 가고 싶은 4명은 가도 되지만 나는 머물러야 했어. 키도 나한테 있고 우리 삼촌과라 내가 잠궈야 했거든. 난 이쯤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청 화가 나 있었어. 게다가 이 숲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 난 내내 여기서 도망가자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 넷, 남자 넷을 설득하려 시도했어. 테너가 소총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면서 떠나는 사람들에 합류했고 그래서 오후 4시쯤에는 우리 7명만 남게 되었지.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테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우린 엄청 초조해했어. 내가 애들한테 여기서 제발 나가자고 빌던 걸 멈춘 유일한 이유는 테너가 총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이었거든. 오후 5시 30분쯤 가지 않고 트레일러에 남아있던 루스터가 아까 떠난 그 여자의 키이라가 밖에 있다고 말해. 우리 모두 밖을 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키이라가 트레일러 쪽을 등지고선 모닥불 터 옆에 서 있는 거야. 난 속으로 생각해. 그렇게 겁을 먹어놓곤 도대체 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때 갑자기 속이 뒤집혔어.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지금까지 내내 그 구리틱한 냄새는 나고 있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난 아주 미세하게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아. 나머지 애들한테도 그걸 말했고 다들, 그러니까 고트맨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도 숲에 남아있으려고 하던 이 인간들은
날 비웃으면서 내가 자기네들을 겁주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냐고 물어왔어. 난 걔들을 보면서 지금 니들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며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장난을 치겠냐고 되물었지. 아무튼 그래서 여자애들 중 한 명이 키이라를 데리러 밖으로 나가고 키이라에게 반쯤 다가가더니 갑자기 우뚝 멈춰서 키이라가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던 거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등을 돌린 채 소리도 내지 않고 웃고 있는 것 같았어. 이 사실을 깨닫고서야 나는 이 숲 전체에 그 어떠한 소리도 없다는 걸 알아챘어. 숲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어. 그땐 9월 말쯤이었으니까 아직 꽤 더웠지만 어떤 날은 엄청 춥기도 했어. 그리고 보통은 집채만한 거위들이 꽥꽥거리는 소리나 다람쥐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그 여자애한테 지금 당장 트레일러로 돌아오라고 말해. 그 애가 트레일러 안으로 물러나자 우린 문을 잠갔어. 블라인드를 한 개만 빼고 다 내린 다음 남자애 한 명을 의자에 앉혀 그 키이라를 지켜보게 했지. 그 애는 20분쯤 더 서 있었고 그러다 그 남자애가 아직 키이라가 거기 있다고 말하려 돌아보던 그때 문을 아주 강하게 쾅 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 우린 모두 벌떡 일어나 트레일러의 거실을 허둥지둥 돌아다녔어. 두들기는 소리는 엄청나게 컸어. 내 사촌은 여자애 한 명을 안고 있었고 다른 여자애 두 명은 긴장되는 웃음소리를 냈고 나와 다른 두 남자애는 겁에 질려 있었지. 그때 테너의 목소리가 들려. 테너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우린 가서 문을 열었고 테너는 소총을 든 채 비척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 듣자 하니 그가 캠프장으로 걸어왔을 때 숲에서는 이상한 일 같은 건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그 여자애를 봤었다고 해. 그런데 테너는 거기 서 있던 것이 키이라가 아니라고 했어. 테너가 캠프장 공터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그 여자애는 입을 벌린 채 테너를 향해 돌아서서 노래 부르며 테너가 캠프 방향으로 공터 바깥쪽을 돌아 걸어가는 동안 천천히 그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고 해. 테너는 저희가 트레일러로 거의 절반쯤 갔을 때야 그 여자애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 그 여자애가 모닥불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자애가 움직이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도 걔가 몸을 돌려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야. 테너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그냥 트레일러까지 남은 거리를 달려갔다고 해. 문이 열려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야. 그러나 문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그가 뒤를 돌았을 때 그것은 테너와 문 사이의 거리에 고작 절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해. 테너가 방을 둘러보더니 얼굴에 핏기가 싸그리 가셔. 그러곤 나를 옆으로 끌고 가 귀에 대고 속삭이길, 여기 우리 7명밖에 없는 거 알지?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 그것은 우리가 갈라지기로 할 때부터 이미 트레일러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날 일찍 우리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던 때 우리 사이에 숨어들었던 거지.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우린 머릿수를 다시 세어본 후 나는 모두에게 가서 아까 여기 몇 명이 있었는지 물었고 모두가 8명이라고 대답해. 거기에 대고 네가 말해.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인데? 걔네들은 전부 세어보더니 이제 트레일러 안에는 단 7명만이 있음을 깨달아. 테너는 탄약 2박스와 소총을 가져왔고 걔네 아빠한테 숲에 모종의 동물 같은 게 있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어. 아빠한테 고트맨이 있다고 하면 믿지 않을까봐 그렇게 말했다고 해. 테너는 자기 사촌이 몇 시간 안에 내려올 예정이니 아침에 우리 모두 자기네 집으로 오면 사촌이 우릴 집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말해. 이제 나는 아주 겁에 질리게 되었지만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돌아온다면 이제 적어도 우린 미국인답게 놈에게 바람구멍이라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 그런데 그때 사촌이 내가 웃기려고 장난친다고 생각한 여자애 하나랑 크게 말다툼을 벌이더라고. 자기네는 엄청 겁을 먹었고 웃기지도 않다면서 말이야. 사촌은 계속 걔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고 그 여자애는 그게 그냥 테너가 가발 쓴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게 만약 진짜 고트맨이라면 이게 진짜 테너인지 어떻게 알아. 고트맨이 숲에서 테너를 죽이고 총을 훔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엄청나게 큰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 나랑 테너가 말해. 우리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적어도 누군가 우리 모르게 우리 트레일러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랑 어울렸던 거고 최악의 경우 숲에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울면서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 했고, 우린 누구도 이 오밤중에 숲을 헤치고 나가서는 안 된다며 그 애를 설득했어. 이때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날씨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해. 뭘 좀 먹은 다음 라디오를 잠깐 켜봤지만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 그래서 라디오를 껐을 즈음에 테너의 사촌이 나타나. 그는 대략 19살쯤 됐던 것 같아. 아마도 이제 해가 지평선 너머로 막 넘어가고 있었고, 테너의 사촌은 묵직한 손전등 하나와 소총도 하나 더 가지고 왔어. 그가 트레일러로 걸어올 때 우린 테너에게 저게 네 사촌이 맞냐고 물었고, 테너는 그렇다고 대답했지. 테너의 사촌은 뒤를 돌아보고 캠프 주변을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흘끗 쳐다보더니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거야. 그러고 말하길, 다른 꼬맹이는 어딨냐? 그 여자애랑 트레일러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좀 모자란 애거나 그래? 그리고 그는 트레일러에서 피라도 끓여 먹었냐고 물어봐. 길을 따라 올라오는 내내 피냄새랑 달궈진 후라이팬 냄새가 났다면서 말이야. 우린 모두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했고, 우린 그에게 아까 여자애를 봤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 테너의 사촌은 테너가 사용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 너희 친구 중 한 명이 길 한가운데에 서서 입을 쩍 벌린 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 그 여자애한테 온갖 질문을 했지만 걔는 그저 자기를 쳐다보기만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여자애가 미소를 지었고 자기는 계속 걸었다고 해. 그런데 그 여자애가 자기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길래 걔한테 다친 곳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하지만 그 여자애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기만 하더래. 그러다가 결국 산길에 굽이친 곳을 갈 때 뒤돌아서 돌아갔다고 해. 하지만 그 애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돌아갔을 때 길은 텅 비어있었고, 자기는 그 애가 숲을 가로질러 먼저 트레일러로 갔을 거라고 짐작했다는 거야. 우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이야기해줬어. 그가 우리에게 헛소리를 한다고 말할 거라 반쯤 예상했지만 그는 그냥 잠자코 듣고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았어. 테나의 사촌이 다시 그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 그 애가 계속 뒤처지려고 해서 자기 앞에 두려고 애썼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항상 조금씩 뒤처졌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때 캠프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이윽고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해. 그리고 그 여자애가 아주 낮은 소리로 뭔가 말했는데 자기는 그걸 알아들을 수 없었고, 돌아섰을 때 그 애는 자기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는 그 애한테서 물러났고 그러면서 괜찮냐고 물었다고 해. 어딘가 안 좋다면 자기가 업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애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대. 그는 손을 뻗어 어깨를 잡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자기가 그의 말에 따르면 거리를 잘못 판단했는지 그 애는 손을 뻗은 쪽에서 옆으로 비껴나 있었다고 해. 마치 자기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앞에서 움직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때쯤 우린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 테너가 꾸민 장난이 아니라면 말이야. 하지만 테너가 거의 바지에 오줌을 지리려 하는 거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 테너와 테너의 사촌은 총을 장전했고 우린 밥을 더 먹고 11시쯤까지 그냥 앉아있었어. 지금도 매번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난 이게 그냥 우리 사촌들이 나에게 장난을 쳤던 거고 내가 평생 공포에 떨도록 걔들이 끝까지 모른 척 했던 거이기를 바래. 11시쯤 구리 냄새가 실제로 역겨운 피냄새로 바뀌었어. 익힌 피와 그을린 머리카락 냄새 같은. 테너와 테너의 사촌 리스는 그 즉시 일어나 소총을 집어들었어. 문을 반쯤 두드리고 반쯤 핥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개나 고양이한테 주인이 말하는 걸 가르치는 그런 영상 있잖아. 그게 딱 그런 이상한 톤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 당장 들여보내줘, 장난치지 말고 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고 여자애들 중 한 명은 울면서 신을 찾기 시작했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했어. 특정한 억양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 순간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건데 모든 사람들은 말할 때 특정한 억양을 가지고 있잖아. 어떤 언어든 말이야. 모든 사람은 말할 때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하지만 그건
어떤 억양이나 리듬도 없었어. 유튜브의 그 유명한 고양이 중 하나처럼 말이야. 문 밖에서 들려온 소리는 딱 그 소리 같았어. 거의 이런 소리 같았어. 전혀 웃기지 않았을 뿐이지. 딴 길로 새서 미안하지만 그게 어떤 소리를 냈는지 상상이 안 간다면 이 상황의 심각성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공포 모드에 들어왔어. 우린 계속 밖에다가 대고 누구야 장난 그만 쳐 라고 소리 질러댔지만 그것은 거의 15분 동안 들여보내 또는 좀 들여보내줘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 그러고 나서 냄새가 잠시 사라지고 그 후 1시간 동안 누군가 숲속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 분마다 그것이 문으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말했어. 마침내 새벽 2시쯤 냄새가 사라져. 리스가 더 이상 못해먹겠네 하고 문을 열고선 소총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그는 공중에 총을 한번 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꺼져 라는 말을 했어. 그가 2번 더 쐈고 그러자 트레일러 맞은편 강 바로 옆쪽 숲에서 그것이 천천히 중얼거리고 낮은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걸 내는 게 들려와. 그리고 그것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마치 여자와 고양이가 한 가방 속에 들어가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저쪽 덤불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리스는 숲의 경계를 향해 총을 쏘고는 트레일러 안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해. 우리는 문을 잠갔고 놈의 울부짖음과 비명소리가 들려. 리스는 무언가가 덤불에서 나와 땅바닥에 아주 납작 붙은 채 트레일러를 향해 기어오고 있다고 말하고는 거기다 대고 총을 쐈고 나머지 밤은 거의 그렇게 지나갔어. 그것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다음 2시간 동안 말 그대로 끊임없는 비명소리가 이어졌어. 하지만 마침내 모두가 잠들 때까지 그것은 트레일러로 돌아오지 않았어. 테너는 내내 의자에 앉아 소총을 들고 문을 지켜봤었어. 누구도 그것의 소리를 듣거나 그것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는 이틀 후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 테너는 그날 밤 비명과 소음이 마침내 멈춘 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가 거의 잠들 뻔했을 때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와 바닥 한가운데에 누워 잠이 드는 것을 보았다고 해. 테너는 그냥 우리 중 한 명일 거라 짐작하곤 다시 졸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고 자는 척 하면서 우리를 세워보았다는 거야. 그리고 트레일러 안에는 총 9명이 있었어. 테너는 그것을 쏘려고 시도하다 자칫 그것이 곧바로 우리를 죽이려 들거나 혹은 잠에서 깬 리스가 총을 쏘기 시작해 서로 쏴 죽이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밤새 깨어있으면서 자는 척을 했어. 테너가 말하길 가끔 놈이 일어서서 이상하게 움찔대거나 웃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기도 했지만 그러다 결국은 다시 누웠다고 해. 이야기는 꽤 시시하게 끝나. 왜냐하면 내 관점에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난 테너가 좀 불안정하고 우리 모두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 알아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겨 테너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테너는 트레일러에서 마지막으로 남았고 문은 자기가 잠그고 열쇠를 나한테 갖다 주겠다고 했어. 그러고는 우리에게 그냥 먼저 걸어가면 나중에 따라잡겠다고 말했지. 난 진짜 정말 내키지 않긴 했지만 우린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갔고 테너가 달려온 뒤에 우리는 조깅하다시피 해서 그의 집까지 갔어. 그리고 테너의 사촌이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줬고 트레일러의 화장실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어. 테너는 문을 잠그러 갔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우린 너무 멍청해서 그 방충망도 없는 창문을 잠글 생각도 안 했던 거지. 테너가 들어갔을 때 그 창문은 올라가 있었어. 내 생각에 그것은 계속 그 짓을 해왔던 것 같아. 우리가 잠들 때를 기다리거나 몰래 기어들어와 우리 사이에 숨어들었던 거지. 그것은 테너의 집까지 쭉 우리와 함께 걸어왔고 그리고 테너가 말하길 놈은 그룹에서 뒤처지더니 테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